지난해 국감 때도 여권에서는 윤 총장 장모님의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. 그때 당시의 대화도 들어보시죠.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, 재산이 꽤 많으세요. 5억 정도, 2020년 한 것만 하다. 본인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,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들이 부인의 재산입니다.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?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? 안 하시죠? 결혼 초기부터 네. 저는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. 저는 그 형성 부분이요. 과정이야 제가 네. 결혼 아니 근데 전에 그 부분에서 나이 제가 50이 얘기하는 넘어서 게 했는데, 예. 그렇다 하면 장모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계십니까? 전혀 모르십니까? 전혀 모르고 제가 결혼할 때 장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사위가 검사고 또 이게 알겠습니다. 그거 자, 그런가 하면 공직자 재산도 공개가 됐죠.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재산이 69억이 신고됐습니다. 이 중에서 윤 전 총장 본인의 명의의 재산은 2억 2천만 원. 참 독특한데, 자, 정혁준 변호사님, 네. 법무검찰 고위직 재산 내역 1위, 국회로 따지면은 1위의 재산은 윤 전 총장의 재산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많은데, 일단은 69억 978만 원 중에서 본인 재산은 2억 2천만 원이고 나머지가 다 부인 재산이에요? 네. 그러니까 윤 총장 윤 전 총장이죠. 그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검사 그래도 고위직인데 몇십 년 했고 또 중간에 변호사도 했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살았으니까 돈 쓸 일도 별로 없었을 텐데 2억밖에 못 모으고 뭘 했나. 그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르거든요.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? 이혼할 때. 이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자식들 문제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. 그런데 재산이 부부가 같이 만드는 재산이 있고 고유의 재산이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윤 전 총장의 부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자기 자신의 고유의 재산으로 보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.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. 그런데 어쨌든 공직자 재산을 평가할 때는 자식과 남편, 배우자 재산까지 다 합산해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재산은 굉장히 많은 분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두 번째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. 이번엔 중마고우를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범진보 성향의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 만났다. 지난번에 김영석, 백한세 철학자도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신데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이 또 연세대학교에 몸을 담았었죠. 이철우 연세대 교수, 중마고우,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, 서울대 법대 79학번 또 동창, 조국 수사 당시에 좀 다퉜다고 해요. 그리고서 연락 끊었다. 이 정치가 무섭습니다. 이 중마고우랑 싸우고 연락도 안 하게 만들어요. 그런데 최근에 윤 전 총장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라고 합니다. 자,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라고 중앙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에 복수심 없다. 총장으로 발탁해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. 검수안박,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. 이건 강경파의 소망일 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아닐 것이다. 라고 중마고우 친구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요약하자면 대통령에게 억하심정 없다. 현 정부에 복수심 없다. 검수안박, 윤 전 총장이 강하게 비판을 했던 그 검수안박도 주변이 그러지 대통령은 아닐 것이다. 이런 걸 중마고우가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, 자, 박정하 전 대변인, 최근에 먼저 윤 전 총장이 만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? 예,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그동안 굉장히 가깝게 그다음에 대학교까지도 같이 다닐 정도로 가까운 친구였는데 이 이철우 교수가 사실은 범진보 성향이라 조국 장관 당시에 이제 수사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야, 너 조국 뭐 이렇게 수사 세게 해? 이런 식으로. 그런 식으로 해서 왜 그래? 이러면서 투닥투닥 싸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윤 전 총장이 이제 연락해서 이제 만났는데 지난번 김영석 교수 만났을 때는 현 정부, 현 정권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적인 메시지를
김영석 교수의 입을 빌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요. 이번에는 사실은 좀 만나는 과정에서 그때와는 좀 결이 다른 또 다른 메시지를 좀 발신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사실은 좀 뭐 북수심은 없고 현 정권이 그 대통령이 크게 문제가 아니라 일부 강경파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결이 다른 좀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어요. 저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외부 행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된 건데 윤 전 총장이 그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이후부터 해서 저는 굉장히 잘 짜여진 그 시나리오를 차곡차곡 밟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어지고 있는 그 현 정부에 대한 그 공정에 대한 비판의식, 그 다음에 저항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는 그거는 현 정부이 잘못 가고 있는 일부 있는 세력의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면서 뭔가 그 본인에 대한 현 정부의 굉장히 안티 분위기에도 살짝 이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물타기 하는 식의 이런 메시지를 좀 발신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철우 교수는 사실은 그 전에 그 국정원장 하셨던 이종찬 국정원장의 부친이라고도 해요. 그래서 두 사람의 부친끼리도 인연이 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전 정치적인 메시지 해석보다도 이제 조국 수사로 서로 이견이 다르니까 윤 전 총장이 전화기 집어 던졌다. 그 대목이 참 재밌게 봤습니다.